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3대 지수 어떻게 네,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상황 전해 주실까요?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의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었는데요. 연휴를 마치고 새로운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요일 거래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모두 1.5% 안팎의 낙폭 나타냈는데요. 우선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1.45%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1.54% 하락하면서 이제 다시 4천선 아래로 내려선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전장 대비 1.58%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중에 가장 큰 폭의 낙폭 나타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채권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전 거래일과 거의 같은 수준, 이제 3.69에서 3.68% 나타내고 있는데요. 1bp가 되지 않는 소폭의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같은 경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코로나 사태와 이에 따른 이제 시위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화 지수 106.7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전 거래일 대비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무렵 1월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26% 오르면서 배럴당 77.24달러의 거래를 마쳤지만 이 중국에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장중에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오늘 출렁이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장중에 이제 블록파이의 파산 사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를 전후로 가격이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24시간 전 대비해서 1%가량 하락한 16,232달러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3대 지수 장중 흐름을 보면 이렇다 할 반등의 시간은 없었던 것 같고 줄줄줄 좀 흘러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장중 흐름 자세히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 3대 지수 이제 오랜만에 정상적인 개장을 했고요. 또 이제 이번 한 주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 대체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첫 거래일부터 장 초반부터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장중 내내 다소 부진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1.5% 안팎으로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이제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뭐 S&P 500 지수라든지 다우 지수는 좀 핵심적인 지지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S&P가 4,020선으로 다시 올라서고 다우가 34,000선으로 올랐었는데요. 이렇게 올랐었던 좀 중요한 심리적인 저항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지선이 이제 다 좀 무너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우 역시 오늘 5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예, 어제 장 움직임 보면 아시아 시장부터 뭐니 뭐니 해도 중국에 대한 그 뉴스들이 장을 짓눌렀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관련된 뉴스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지금 중국의 악재가 이 글로벌 투자 심리에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초로 3만 명을 상회하는 등 이제 급속도의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보다 더 중요하게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봉쇄 관련 시위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펄리시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를 완전히 좀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상반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고 고강도의 봉쇄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봉쇄가 계속 이어지면서 중국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상당한 반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수도인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광저우 등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외신은 이번 시위를 이제 천안문 사태급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좀 많은 이슈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시위 현장에서 영국 BBC 기자가 이제 취재를 하는 와중에 구금을 당하고 또 폭행을 당했다라는 외신 보도도 이어졌고요. 이 중국인들은 이 거리에 나서서 백지를 들고서 이제 중국 정부에 항의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런 시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런 봉쇄라든지 중국의 이런 시위 사태 이런 거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 중국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으면 결국 이것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런 봉쇄 사태는 결국 공급망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미치게 됩니다.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에 타격을 미치게 되는데요. 또 이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의 최고 대장주인 뉴욕 증시를 이끌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도 이 중국에서 상당수의 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글로벌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중국의 수요 둔화, 중국에서 이런 봉쇄로 인해서 중국발 수요가 둔화할 수 있는 점은 이제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가 이 중국 수요 둔화 우려에 연저점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었고요. 작년 12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한때 떨어졌습니다. 금 가격 또한 이제 하락을 하면서 글로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반영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는 연저점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가 또 감산설이 대두가 되면서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중국 리스크가 퍼지면서 뭐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유독 애플의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자세히 해볼까요? 네, 지금 애플 같은 경우 뉴욕 증시 가장 최고 대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의 주가가 밀리면 전체 벤치마크 지수가 상당히 큰 악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이 생산 관련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 거래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런 소식이 집중적으로 외신을 통해서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요. 애플의 주가 계속해서 조정을 큰 폭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앞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애플 아이폰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최대 생산 기지입니다. 이 대만 폭스콘의 공장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 아이폰의 11월분 배송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도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보도 역시 계속 쏟아졌는데요. 오늘 이제 또 다른 외신이 이 생산 관련 우려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 중국 사태 이런 전체적인 이런 이슈로 인해서 올해 아이폰 프로 모델 600만 대 가량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플 주가 오늘 2.6%가량 추가로 빠지면서 144달러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애플 주가가 지난주에 이 주요 지지선이었던 150달러를 하향 돌파를 하고 내려왔고요. 거기서도 점점 이제 레벨을 더 낮춰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월가의 분석 기관인데요. 이 중국에서의 공장이 폐쇄되는 일로 아이폰의 주문이 안 되는 것은 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예이다라고 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중국 봉쇄 문제가 아이폰 생산에 직격탄을 주고 그게 또 영향을 애플 주가에 영향을 주고 미국 주식에 영향을 주고 뭐 그런 악순환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돼서도 좀 전해주시죠. 어제 뭐 좋지 않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이제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였다고 하죠.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 후폭풍이 정말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큰 뉴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뉴저지에 기반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블록파이 회사가 FTX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파산 보고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블록파이, 이제 코인 대부 업체인데요. 블록파이가 이제 뉴저지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FTX의 갑작스러운 몰락에 따른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FTX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블록파이 같은 경우 운영의 차질을 상당히 빚고 있었습니다. 고객의 자금 인출을 중단하고 플랫폼 활동을 이미 제한을 한 상태였고요. 결국에는 이제 파산 보호의 수순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굉장히 우호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그니처 뱅크 같은 경우 주가가 장중에 1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마감 무렵에는 4%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계속되고 있죠.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두 명의 연준 인사들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의 낙관론이 가장 크게 기반하고 있었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가 이제 조금 유지가 되거나 혹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낙관론에 좀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금리 인하는 내후년, 즉 2025년이 되어서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 다시 한번 확실시했습니다. 먼저 이제 연준의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지금 시장이 FOMC가 더 공격적일 위험을 가속 평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다소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셈인데요. 블러드 총재에 따르면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범위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금리는 여전히 상당히 높아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블러드 총재는 이제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5%에서 7%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또한 강조를 하면서 최종 금리는 결국 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연준이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2%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24년, 이제 내후년까지 금리를 5%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2023년,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정책금리가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블러드 총재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요. 영어 표현으로 ways to go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하자면 갈 길이 아직 멀리 남아 있다.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에는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피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전문가 연준 위원들 발언이 나왔는데요. 뉴욕의 연방준비은행 총재입니다.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는 이제 곧 다가오는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이 50bp 가량에 그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연준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셈인데요. 지금 연준 인사들은 금리를 한동안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금리가 하락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 3년 후인 2025년이 되어야만 아마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연준이 아직 금리 인상 동결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공개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30일 날 이제 파월 의장이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공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두 명의 연준 위원의 발언은 사실 둘 다 굉장히 매파적인 분들이라 그 정도를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가 없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지금 뭐 5% 2024년이나 돼야 내려간다고 하지만 시장의 금리 프라이싱은 사실 2023년 하반기부터 내려가 있는 걸로 프라이싱은 돼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내년 전망치를 제시했네요. 그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내년 말, 이제 내년 12월이겠죠. S&P 500의 전망치가 4천 수준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 거래일 S&P 500이 4천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거의 이제 1년 동안 오르기가 어렵다라고 본 셈입니다. 상당히 좀 비관적인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아직 뉴욕 증시가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해설에 따르면 만약에 이 시장이 강세론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낮은 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 모멘텀, 이제 역성장이 좀 상당 기간 지속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의 정점, 이 연방준비제도의 최종금리 정점을 확인한 이후에야 증시에서의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본 내년 강세장의 시작 시점은 내년 어느 시점이라고 봤지만요. 하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강세장의 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3개월 동안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를 했고요. 주식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에 대해서도 비중을 축소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현금 비중을 늘릴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이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35%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든다고 하더라도 이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주가 전망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은 어떤 시작을 예상한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이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관할하는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14.4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 지수는 7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오늘 이제 거래가 시작되었고 5일 이제 풀 거래일이 이제 오늘이 지났으니 이제 4일의 거래일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는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8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후 9시 30분이 될 텐데요. 11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11월에 비농업 부문 고용과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다음 달 12월 FOMC 이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주요 고용 보고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고용 보고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11월 고용이 좀 좋지 않게 나왔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굿뉴스 이즈 배드뉴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고용이 조금 둔화했다라는 신호가 나와야만이 연준의 피벗이 좀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고용이 좀 적당히 안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 1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20만 명 늘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월에는 신규 고용이 26만 1천 명 늘었었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좀 부진한 수준을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전월과 같은 3.7%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이 관련 지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 저녁에 15만 정도, 그 다음에 3.9% 정도 나오면 주식시장이 환호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좀 높으면 좀 지지부진한 수준인 것 같고요. 종목과 섹터도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기 때문에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빅테크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제 애플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대 시가총액 종목인데요. 2.7%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4% 하락을 했고 구글이 1.5%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부진한 흐름 이어갔는데요. 오늘 엔비디아가 2.6% 하락 마감했고요. 퀄컴 또한 3.2% 하락했습니다. 네. 6.25 이마람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특파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